지난 시간에 제가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유창한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반대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발음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영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거나 아예 영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중단하게 만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때마침 어떤 분이 댓글로 굉장히 자세하게 의견을 주셨어요. 어떤 의견이냐면요, 필살기라는 분이 주신 의견이에요. 처음부터 발음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연습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만 이 발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발음에는 재능이 없나? 하고 학습 중에 기운 빠지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도 원래도 발음하기 어려운 불편한 그런 발음을 될 때까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아예 영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서 포기를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블로그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줬던 언니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5살 때 그 언니 딸은 7살이었어요. 그 언니는 그 전까지는 아이에게 영어 소리 노출을 안 한 상태였지만 그 여자아이는 그러니까 모국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였고 모국어 독서력이 대단했던 여자아이였어요. 32개월에 이미 한글을 뗐어요. 엄마가 보니까 어느 날 글을 술술 읽더래요. 그 정도로 이제 문자 인지도 빨랐고, 그리고 또 모국어로 워낙에 독서를 많이 해서 독서량이 상당했던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이제 7살에 처음으로 영어에 노출된 건데요. 역시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어를 습득했어요. 근데 이 언니가 제가 이제 아이한테 영어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언니가 아이한테 영어로 말을 걸고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걸 보니까 여전히 한국식 발음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 문장을 읽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한국인 특유의 억양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 유창하고 명료하게 들리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거요. 마치 인도식 영어나 아니면 아랍식 영어, 아니면 프랑스 사람이 영어를 할 때 프랑스 사람이 영어로 말할 때 들어가는 약간 프랑스인만의 그런 독특한 억양이 있잖아요. I thank you warmly for your congratulations. Madam President, Secretary General Anand, let me say how much I appreciate your words of encouragement as I contemplate the responsibilities that lie before me. 소품을 준비했어요. 저 사람 영어가 굉장히 유창해 라고 말할 때 그 유창성이라는 것은 바로 fluency잖아요. fluent 하다는 거죠. 물 흐르듯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 fluency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됐을 때 유창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잘 보이세요? 너무 길다. 하나는 accuracy, 정확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speed, 속도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ccuracy 같은 경우에는 발음에 관련된 거예요. 발음이 정확한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accurate 하다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발음이 아무리 정확해도 낭독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속도감 있게 그걸 낭독하기가 어려워요. 속도감 있게 그 영어를 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음이라는 것은 사실 선천적 재능이에요.
선천적 재능이 많이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대모사. 모창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이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와 거의 흡사하게 흉내내는 재능이에요. 성대모사나 모창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그대로 똑같이 흉내내는 재능이 남다른 사람들이죠. 심지어 같은 영어라도 영국식 영어 구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영국에서 오래 산 사람은 제외하고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영국식 영어를 능청스럽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저기 텍사스나 남부 쪽 영어 사투리까지 기막히게 구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재능은 사실 선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재능이 있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DNA 안에서 노력 없이 절로 얻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발음은 사실 선천적인 면이 커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이 스피디한 것, 속도감은 철저히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타고나길 어떤 소리를 흉내내서 똑같이 발음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따라하고 낭독하고 쉐도잉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유창성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수근 같은 개그맨들 보면은 진짜 중국 사람처럼 능청맞게 그렇게 흉내를 내잖아요. 선천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듣고 흉내내는 능력. 하지만 그 사람이 중국어 구문을 수십 번, 수천 번 소리내서 낭독하고 쉐도잉하는 노력이 없다면, 후천적으로 그렇게 노력한 경험이 없다면 유창한 중국어를 평생 구사할 수가 없죠. 발음은 누가 들어도 한국식 발음이지만 속도감 있게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전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씨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영어를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자신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영어가 굉장히 유창해진 그런 엄마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동네가 유난히 그런 엄마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은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서 정말 몇 마디 안 해도 진짜 원어민처럼 그렇게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는 엄마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좀 극소수고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엄마들도 많이 봤어요. 이 후천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밤마다 영어 그림책 낭독을 해요. 이 영어 그림책 낭독을 날마다 1년 동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발음은 여전히 약간 한국식 발음이 남아있긴 해요. 하지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영어를 읽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다라는 생각만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 Giving Tree,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책을 밤마다 아이한테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어줄 때 좀 더듬더듬 읽었겠죠. 그런데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한 수백 번을 읽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음도 좋고 속도감도 있는 엄마의 경우 이렇게 읽어주겠죠. Then one day the boy came to the tree and the tree said, "Come boy, come and climb up my trunk and swing from my branches and eat apples and play in my shade and be happy." 자, 그런데 발음은 한국식 발음이지만 하도 많이 읽어서 유창해진 엄마들은 이런 식으로 읽어주겠죠. 제가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Then one day the boy came to the tree and the tree said, "Come boy, come and climb up my trunk and swing from my branches and eat apples and play in my shade and be happy." 어떠세요? 영어를 못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발음이 좋으면 좋죠. 발음은 외모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이쁘장하면 좋죠. 첫인상도 좋고 쉽게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발음은 좋은데 속도감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영어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발음은 미국인처럼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속도감 있게 영어를 구사하면 우리는 영어 공부 많이 했구나, 열심히 노력했구나,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발음이 너무 한국식이어서 좌절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유창성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 해당돼요. 더 큰 의미는,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스피디한 영어 구사력이에요. 그러니까 별표. 속도감 있게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얼마나 유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걸 생각하신다면 요거 조금 아쉬워도 요거 조금 아쉬워도 이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네. 저 지금 오키님한테 완전히 당했어요.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이 카메라 뭐예요? 라는 질문을 했을 뿐인데 그렇죠.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면서 무공의 인터뷰라고. 새벽 달린 무공의 인터뷰, 여러분들의 인간미가 넘치는 가식이 없는 그런 인터뷰는 헬로우키 채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 누군지 모르시죠? 나중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즐겁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누나의 어떤 오늘 지적인 미모를 보고 어떤 그 없는 유튜브 지식을 오늘 보고 이 누나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겠구나. 앞으로 우리 멤버들 우리 콜라보로 하고 엄청나게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구나. 너무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네. 자주 봐요 누나.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꺼졌네요. 제가 후지 카메라 처음 사용하는 건데요. 컬러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꼬마! 우리 꼬미 인사! 아이고 꼬마! 아이 이쁘다. 우리 꼬미 너무 이뻐. 꼬미 덕분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와서 바깥 공기를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꼬미가 착해요. 엄마가 머리 왜 이래? 꼬미는 엄마가 운동할 때 옆에서 좀 기다려줘요. 정말 보기 드문 착한 강아지예요. 우리 꼬미는 산책할 때 엄마가 운동하는 걸 기다려줘요. 보기 드문 아주 매너 좋은, 참을성 있는, 기다릴 줄 아는 멋진 강아지죠. 그래서 산책하는 시간이 즐거워요.